구독, 좋아요.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공공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공의료 부분 잠깐 검토를 했는데 이 공공의료 관련 공약들 살펴보면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요. 그리고 좌파 카르텔에 또 밥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순천향의대의 이은혜 교수님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참 이재명의 공공의료 공약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요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해놓고 국민 누구나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시키고 환자와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AI 기술 도입하고 그리고 또 의대 정원도 합리화시키고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제가 교수님하고 이제 패친이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 친구로 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글들 네. 이재명의 공공의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던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 건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예비 후보, 이제 후보네요. 네, 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면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미 되어 왜냐하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명목적으로 의료보장 국가이고 1989년에 한참 전이죠. 1989년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이제 강제 가입이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아플 때 비용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보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아닌데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주시면은요, 일단 적게 내시거든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 제가 추가로 드린 슬라이드, 그 보험료율 있는 낮은 보험료율. 이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8%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7.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10%나 되고 유럽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14% 거의 18% 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심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적게 내기 때문에 보장성이 적게 느껴지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게 내서 그러면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냐? 그게 아닌 게 요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은요. 네. 이게 이제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든지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거를 OECD에서 이제 통계를 하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에 보면 치료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79명 정도가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3명밖에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빼고 전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가. 건보에서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는 엄청 좋은 나라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게 내서 보장성이 낮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게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미 되어 있는데 생색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후보가 좀 솔직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통계는 저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좀 보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장성이 이게 우리나라가 한 이제 60% 정도 되거든요. 60에서 70 사이인데. 그게 이제 모든 병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중증 질환은 90% 넘거든요. 95% 주죠. 그건 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병을 다
합치면은 이제 보장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민주당이 삽질 이런 말씀 안 되지. 민주당이 정책을 계속 잘못 만들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 말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황당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좀 적게 내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그렇죠.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면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공공의대 설립하고 또 공공병원 만들어서 지역 의료의 공백, 그러니까 지역의 병원들이 좀 잘 안 되고 의사를 못 네. 구하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공백을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웃 모든 일본도 나라가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에다가 아예 의대를 따로 세워서 그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그 지역에서 뭐 10년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비슷한 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왜 이재명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의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도 있고 대만도 했었고요. 아, 예. 이제 유럽의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 공약은 이름만 가져오고 알맹이가 완전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하려는 식으로 공공의대를 만들면 예. 기존에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더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공공의대를 만들 명분도 없고 예. 그 공공의대의 부작용 때문에 기존에 그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도 나간다는 거예요. 오.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을 2024년에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예. 심사를 해서 지금 소위에 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역에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 예. 이제 이런 취지예요. 뭐 저거는 좋아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공공의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이런 거 돈 다 대준다. 그러니까 무료로 교육한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거는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일본이 10년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를 한다. 이제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저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공공의료의 정의 때문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공공의료는 뭐 의료원이나 국립대학에서 제공하는 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가 공공의료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은요. 예, 다음 이 법이 모체로 하고 있는 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저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공공보건의료라고 적어놨어요. 예. 근데 저게 바로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지역에서 뭐 소득이나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그게 건강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이 곧 공공의료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마치 뭐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만 공공의료를 하고 나머지 뭐 민간 설립병원이나 사립대학에서 하는 건 공공의료 아니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민간 병원에서도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이미 공공의료 서비스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만약 폐암으로 내가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나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나 수가가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행위도 정해져 있고요.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받는 수가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의료원이든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그냥 민간 설립병원이든 다 똑같아요. 예. 근데 뭐 굳이 이거를 공공병원에서 하는 것만 공공의료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정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1번으로 생길 거가 호남
국립공공의대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호남 국립공공의대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광주와 전라남도에 조선대가 있어요. 그리고 전남대학이 있습니다. 전남대학은 국립대학이고 조선대학은 사립대학이잖아요. 예. 그 두 개 정원이 이제 그 늘어나기 전에 한 300명쯤 되거든요. 근데 만약 호남 국립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합시다. 뭐 정원은 뭐 50명 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그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제도를 하면 성적이 낮은 애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의무복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일본도 수준은 좀 마찬가지고 떨어지긴 하겠죠. 유럽도 예. 마찬가지고 예. 모든 나라가 그건 어쩔 수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지역의사를 하면은 성적이 낮은 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내가 이제 광주나 아니 목포에 살아요. 내가 고3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조선대나 전남대를 가겠죠. 왜냐하면 의무복무가 없으니까. 근데 성적이 좀 떨어지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애들은 국립공공의대를 가겠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성적이 일단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얘들은 자기 돈 내고 공부해요. 조선대 그렇죠, 애들이랑 그렇죠. 예. 전남대 애들은. 근데 호남 국립공공의대 애들은 100% 무료예요. 생활비까지 다 줘요. 예. 그리고 얘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서 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데 이 전남대 애들이랑 조선대 애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자기 돈 내고 공부했어요. 성적도 더 좋았어요. 근데 국립 호남 공공의대 애들은 성적도 좀 낮았는데 공짜로 공부하고 거기 10년만 채우면은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똑같이 건강보험 의료를 할 건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남대 애들이 졸업하고 다 서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남아서 하거든요. 조선대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다 서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선대나 전남대 애들이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진료를 해요. 예. 그 똑같이 진료를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안 받는다.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건강보험 자체가 공공의료인데 그걸 지금 아닌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다음 주세요. 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가 곧 건강보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해가지고 모든 의사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를 해야 돼요. 예.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근거가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넘어갈게요. 네, 쭉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요. 네, 다음. 예,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요. 모든 국민이 지역과 경제적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감염병도 케어를 한다. 이게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할 건데 왜 공공의대를 혜택을 주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제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학생 선발인데요. 이게 2020년에도 공공의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어떻게 뽑느냐면은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선발하는 식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쳐가지고 그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시면 학생 선발을 보면은 그 항목은 지금 숨겼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문제가 됐던 지자체장 추천, 시민단체 선발은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예. 근데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공의대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해진 거죠. 근데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 너가 의사가 못 되면 졸업은 했는데 의사가 못 되면 돈을 토해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다음 주시면은 이게 의무복무가 문제예요. 이게 의무복무 10년을 한다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주는 건데 이게 전문의 수련 기간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국민들은 공공의대 입학생은 10년간 의무복무니까 시골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이라는 거죠. 뭐 군산, 목포, 뭐 순천 이런 데 지방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해요.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에 근무하고 국제기 WHO 이런 데 근무해요. 저것도 의무복무예요.
그러니까 의무 복무라고 하는 게 예. 뭐 시골 산골에 있는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에서 일하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골 산골은 아. 저기 그 밖에 의료 취약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저거 한 예. 개밖에 없는데 예. 그럼 의료 취약 지역에 이미 의료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 학생들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애들이 가야 하는 의무 복무 기관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허. 아까 이제 그런 모든 지방 의료원은 도시에 있어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WHO 이런 예. 데 가서 근무한다니까요. 여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의무 복무예요. 그리고 어허. 원래는 내가 뭐 나주 지역 TO로 선발이 되었으면 나주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복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국민들을 지금 속이는 거죠. 보건소에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의과대학 나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대, 공부를 전북대, 그렇죠. 전남대 그렇죠.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예, 그냥 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근데 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황당한 게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 졸업생이 예. 목포의료원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그러면 전남대 졸업생도 목포의료원에서 근무를 해요. 조선대 졸업생도 목포의료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근데 전남대 의대생이랑 전남대 졸업생이랑 조선대 졸업생은 목포의료원에서 주는 월급만 받아요. 예. 근데 공공의대 졸업생은 보건복지부가 수당을 더 줍니다. 에이? 똑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리고 집도 줘요. 그리고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뭐 서울의 빅5 이런 데 저 펠로우 하러 갈래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이건 국립대학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5급 이런 경력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고요. WHO 이런 데 우선 선발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무예요? 특혜지. 그러면 같이 목포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졸업생이 보기에는 아니 똑같이 일을 하는데 쟤는 혜택 천지고 집도 주고 아니, 월급도 그러면 더 많고 이거 끝나면은 저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거 그럼 기존에 있겠냐고요.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기존 대학 졸업생 의사는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지역을 다 떠나게 그렇죠. 되는. 아하. 아니, 그런데 똑같이 오히려 일하는데.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커트라인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공공의대 나오면 왜 혜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혜택이 있으니 예. 그러면 나는 10년 의무 복무를 할래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 60%를 지역 인재로 뽑게 되고요. 네. 나머지 한 뭐 40%. 나머지 비율은 60% 이상 뽑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20, 30 이런 거는 다른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수한 학생들이 아 저거 되게 혜택이 좋네 이러고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 어떤 뭐 정치인의 자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좌파 시민단체의 임원의 자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저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예를 들어서 10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레지던트 마치고 뭐 서울 가서 펠로우도 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5년이 남았는데 이거를 의무 복무 안 하고 나 갈래요. 이러면은 5년 동안만 의사 면허가 취소돼요. 그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은 면허가 재교부됩니다. 아하. 그리고 돈을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에? 돈은 또 안 토내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학비 반환 제외예요. 아니 법을 만들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뭐 의무 복무 기간 안 치렀으니까 뭐 10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지가 그 안 채운 기간 동안만 정지고 그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의무 복무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의사 면허 다시 받아요. 돈도 안 토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꿀이죠. 돈은 토해내야죠. 돈은 학비에다 냈던 건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죠. 그건 세금 아무튼 들어가죠. 법률안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그 지역에 원래 전라도 지역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할 전남대 학생들이나 네. 조선대 학생들이 남아 있겠느냐고요. 아하. 다 떠나지.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다고 합시다. 예, 그럼 예.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저렇게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안 남아 있겠죠 그 지역에. 예, 예. 그러면 기존에
다른 이제 기존 의대 뭐 전남대나 조선대 졸업생도 안 남아요. 공공의대 졸업생만 의무 복무를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은 초짜 의사한테 한 5년 정도 진료받고 계속 초짜만 남는 의사가 거예요. 계속 10년 이하의 의사만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거죠. 어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KTX 타고 서울로 가겠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수도권으로 쏠려서 문제인데 이게 더욱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럴듯하게 이런 명분으로 국가가 직접 만들 거예요.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예. 원래 속셈은 정치인 자녀 뭐 그런 사람들의 자녀,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성적이 낮은데 의대로 만들어서 학비도 공짜. 근데 의무 복무한다 치고 복지부에 근무하고 뭐 아무튼 예. 10년만 채우면은 뭐 돈도 안 토해내도 되고 엄청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공공의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대를 그렇구나. 해서 지역에 좋은 의사가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은 굉장히 순진하신 국민들인 거죠. 왜 이재명이 공공의대 노래를 부르고 또 공공의료를 갖다가 뭐 그렇죠. 지역의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걸 막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지역 의료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민노총 황폐화시키는 출신이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기 정치인들의 자녀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그렇죠. 야 이런 거 있군요. 그러니까 뭐 음서제 비슷한 거죠. 힘 있는 어. 사람의 자녀들을 쉽게 의사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의 공공의료 공약 가운데 아까 네. 잠깐 뭐 보였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네.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전에 다른 네.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좀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네.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 받아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많아지는데 네. 근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세금으로 그냥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거를 보건의료노조처럼 네. 민노총에게 그 세금을 안겨주고 야 너희가 대신 서비스하면서 아주 네. 탄탄한 밥그릇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죠. 그런 밥그릇 얘기를 정도가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밥그릇 정도가 그 뒤로 가보시면 돌봄과 예. 미래 이제 그쪽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기인데요. 여긴가요? 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제 통합 돌봄 그 싱크탱크가 저기입니다.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인데요. 저기 예. 이제 이사장님은 김용익 전 뭐 민주당 의원, 아하. 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뭐 이제 예.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돌봄 기본법인데 저거를 2023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의했던 법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있는데 다음 주세요. 이거예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이에요. 야, 노동자 나오는 게 벌써 불길하다. 예,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 민주당의 의견의 문제는 이거를 국가의 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굉장히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출산 여성, 가사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제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다음 주세요. 이거 완전 황당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누구냐?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제가 노인 시설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돌봐주는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간병인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방문 요양, 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산후조리 도우미, 가사 근로자 지금 필리핀에서 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돌봄 노동자예요? 네, 국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 엄청나게 그렇죠. 몰려오겠네요. 그렇죠. 어떤 말만 통하는 조선족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보육 교직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유초 중고 방과후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정식 교사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도 다 돌봄 노동자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가 제일 황당해. 그러니까 중개 알선 플랫폼을 통하여 아무튼 애니 카인드 오브 돌봄 을 하는 모든 사람이 돌봄 노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은 원래 면허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정한 어떤 그 기준을 다 이거는 통과한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면허까지는 아니에요? 아닌데 면허까지는 아닌데 예. 이런 사람들을 다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요. 다음 주세요. 그러면은 이 돌봄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자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이 들어가요. 필리핀, 뭐 조선족, 중국 사람 뭐 다 들어가요. 어허.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공무원화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누가 낼 건데. 다음 주세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일단 이게 상시 고용 원칙.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해고 불가능. 그리고
이 국가가 이런 돌봄 서비스 사업주에게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라고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 사업하는 플랫폼에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저 돈이 다 우리 세금입니다. 와, 이게 지금 교수님 설명을 딱 들으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망가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뭐 방과 후 수업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강사들이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상한 수업을 막 가르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파 이 교육감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 바우처를 아니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과 후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주자. 학부모가 선택하게끔 하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로 하겠다면은 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필요한 분한테 바우처를 나눠주고 이 바우처를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겠죠. 병원을 가시던가 아니면 그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 업체를 가든가 그렇죠. 골라서 가세요. 그게 해야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경쟁이 되고 열심히 할 텐데 이걸 국가가 보장해요. 국가가 다 부용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임금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아예 사업주한테 이거 노동자한테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웃긴 게 휴게 시간 보장, 유급 연차 휴가 보장.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게 유급 안전휴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에요. 요양보호사예요. 근데 코로나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이제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조선족 간병인들이 되게 중국으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저런 거는 보통 직장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한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근로자나 네네. 뭐 자영자를 제외한 any kind of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다 국가가 보장한다. 휴가도 보장하고 임금도 보장하고 해고도 안 하고 그럼 열심히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내겠냐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저 케어링이라는 저 회사가 그 이제 이런 돌봄 종사자를 주선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외국인 비자 서비스 하는 데랑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 돌봄 서비스를 종사한다고 이제 오면 저 케어링을 통해서 오면은 저 비자 서비스 해주는 데서 영주권을 줘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들어가게 되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은 강력한 어떤 선거권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앞 슬라이드에 가 보면은 저 사람들의 임금을 정하고 처우를 정하는 요 앞 슬라이드요. 예. 그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고용노동부에도 만들어야 되고 시도에도 만들어야 되고 시군구에도 만들어야 되고 처우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기에 노조가 들어갑니다. 민노총이.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막 힘을 넣어서 하면은 저런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 당연히 노조를 결성하겠죠. 그리고 민노총에 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들이 저게 한국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중공이 그 인구 이전 정책을 하면서 그렇죠. 그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먹어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전략을 쓰거든요. 실제로. 중국 인구가 15억이기 때문에 한국이 인구가 5천만인데 만약 한국에다가 한 1,000만 명 보낸단 말입니다. 조선족들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너희는 가서 이재명이 돌봄 서비스에 너희들의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더라. 가서 영주권 딸 때까지 열심히 일해. 해고도 안 돼. 너희 가면은 너희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의료보험 혜택도 막 받으면서 이게 정규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제 가서 1,000만 명만 가면은 너희 가족들 다 가니까 뭐 3, 4천만 가고 한국은 중국 땅, 중국 땅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공약은 그야말로 독발린 사과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공약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갖다가 영주권 업체가 연결이 돼가지고 영주권을 돌봄 서비스하고 영주권하고 연결돼 있고 다 끼리끼리 커넥션이 다 연결된 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공약이죠. 와 이거는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교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 공약에 관련되는 법률안을 이미 2024년에 다 발의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사 중인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 진짜 저희가 또 별도로 딱 이은혜 교수님하고 얘기한 내용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주변에 좀 많이 뿌려주십시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역 말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 의료 말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국에게 나라를 바치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도 문제지만 이 돌봄 저게 더 무서운 와, 공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예, 호무얀님, 예, 중공의 침투 방식 이거 맞습니다. 중공이 그런 식으로 인간 어떤 인해 전술 정책으로 해서 네. 외국을 다 먹어가는 겁니다. 홍콩도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야, 겁나는데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정책을 내놓고서는 뭐 이제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를 여러분 좀 긴장되고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교수님 덕분에 이재명의 이 공공의료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독발린 사과. 종종 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